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자 겸당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2023년 국가직 2차 시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총평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 우선 25개 문제 중에 수학적 계산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됨으로써 피셋 이전처럼 반 정도의 수준의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수리 문제 비중이 좀 줄었었는데 올해는 거의 반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기존의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다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별력 차원에서 대략 3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 난이도는 지난 2년 동안 피셋 체제 하에서의 경제학 기출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던 것이 충분한 사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친구라고 한다면 그렇다 해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부터 25번까지 똘똘풀이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쌤이 그랬죠. 기출 과정 속에서 분명히 처음에 이제 특별한 특강을 해드릴 때 이 패턴이 우리는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랬는데 드디어 출제가 됐고요. 그것도 1번 문항에 출제가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정상제다라는 그런 조건을 좀 줬었더라면 아주 좋았던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저는 정상제라 전제하고 풀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다. 자, 이 말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량이 10분에서 5분의 2만큼 변하는 것인데 정상제를 전제한다면 수요 법칙이 성립해야 될 테니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X제 가격이 3% 변했으니까 요거 분모 3% 뛸 때 3배니까 수량은 5분의 6%만큼 줄어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요 첫 번째 하나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의 소탄이 0.6이다. 자, 우리 정상제를 전제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량은 10분의 6, 5분의 3만큼 늘겠죠? 그런데 소득이 6% 늘었다고 그랬으니 6배하면 5분의 18%만큼 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두 개를 합치면요.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6과 5분의 18을 더하게 되면 5분의 12. 그래서 2.4%만큼 현재 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Y제 가격 변화는 단 전체 X제 수요량이 6%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럼 우리 다른 제와 가격 교탄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1% 변할 때 0.6% 는다. 부호 플러스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체가 6%만큼 늘어야 되는데 현재 2.4% 늘었으니까 나머지 3.6%가 늘어야 될 겁니다. 자, 수량이 3.6% 늘려면 6배 해야 되니까 가격도 6%만큼 6배에서 6%만큼 늘어야 이런 변화 생길 테니 Y제 가격은 6% 상승이다. 정확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사실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그렇게는 내지 않았죠. 단순히 수평합으로 풀면 되는데 수직합으로 풀면 되는데 하지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A 수요함수 절편 각각 50씩이죠. 그 다음에 B의 수요함수 P절편은 Q형일 때 15입니다. 자, Q절편은 P형일 때 30.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다른 쪽 수요함수에 대입한다고 그랬죠? 자, 30을 첫 번째 A 수요함수에 수량 대입해 보시면 PA는 20이 나와요. 자, 이제 그런데 MC가 이제 얼마입니까? 40. 여기 위에 있어요. 당연히 두 개를 수직합 통해서 구하는 걸 풀면 될 테니 바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PA로 풀면 50 빼기 Q.
요거 PB를 풀면 15 빼기 4, 0.5Q. 그래서 단순 수직합이니까 더해서 65, 더해서 1.5Q가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구랑 같으면 됩니까? MC 40과 같으면 되죠. 그래서 넘겨서 25가 나오고요. 자, 1.5는 2분의 3이니까 넘기면 2분의 3 Q가 될 겁니다. 그래서 Q는 넘기면 50이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50, 정확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직 서울시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공공재 최적 생산량은 단순히 수직합으로 풀지 마시고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처럼 하셔야 안정적입니다. 지금 모든 다른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예, 정확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말문제가 나왔어요. 자, 외부성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그렇네요. 자, 기억. 외부성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다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입니까? 자, 과소나 과다라 비효율적이 됨이 분명히 시장 실패였었죠. 니은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벌써 2개 고른다고 한다면 기억, 니은 제외한 디귿, 리을의 4번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자신감 없죠. 불안한 것도 좀 확인해야 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디귿도 풀어보겠습니다. 불경제가 생기면 쌤이 과다 그랬었죠. 그래서 일반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죠. 디귿은 맞다. 그 다음 우리 공유지 비극. 자, 우리 공유지 공유자원이 외부 불경제를 난다고 그랬어요. 코즈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원인 진단했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미지정됐기 때문이야. 즉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겨서 불경제를 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입니다. 자, 말문제는요 소비로는 뺄 수가 없는 빈출이죠. 여러 번 다 했고요. 1번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는 자, 분명히 케인즈 소비함수 절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자, 우리 소비는 현재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로서 분명히 양의 소비축을 지나죠. 그러면 평균 소비 상향은 원점 기울기인데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죠. 일정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항상소득 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에 영향 주죠. 일시 임시소득은 영향이 미미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생애주기 가설은 일생을 거쳐서 벌어들 평균적 수준의 소득에 영향 주는 것이지 현재 소득만이 의존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틀렸고요. 자, 홀 교수의 임의보행 랜덤워크 가설에 따르면 이미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소득 가설에 합리적 기대를 결합한다면 예상된 정부 정책이라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예상치 못한 경우만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임의보행 랜덤워크 가설이었습니다. 정확히 4번만이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너무 빈출이었죠. 자, 예상된 경우에는 구두창, 메뉴 비용, 상대 가격, 변동성 증가에 따른 자원 배분 왜곡 등의 문제가 생기지만 채권자, 채무자 사이 소득 재분배는 예상치 못한 경우에 생기니 3번이 옳지 않아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6번 문제를 만나시면서 이게 뭐야 했었을 텐데 이미 대비가 됐던 그런 내용이고요. 우선 정답 3번, 4번 쪽을 먼저 해드리고 위에 설명도 드릴게요. 자, 슈타겔버그 모형에 따르면 선도자와 추종자가 불명확해서 가령 모든 기업이 선도자로 행동하면 소위 선도자 전쟁이 생겨요. 그래서 균형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번 틀려 정답이고요. 그런데 선도자, 추종자가 불명확해서 모두 추종자로 행동한다면 모두 추종자 누굽니까? 구르노 모형이죠.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몇 번 답이라고요? 3번. 자, 그런데 1번, 2번을 우리 다음 공부를 위해서 정확히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이 노란색 밑줄 친 부분 쌤이 정말
정말 많이 강조했죠.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 강조했냐면 미시샘 기본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였습니까? 11장 1번 선지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정비용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이거 무슨 의미였습니까? 우선 고정비용이 없는 것은 총 비용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 한계가 일정하면 총 비용이 직선을 의미했었기에 요걸 더하면 총 비용은 정확하게 원점에서 시작되는 뭐다? 직선이 됨으로써 이런 그림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요게 총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점 기울기, 그다음에 접선 기울기, 자 각각 원점 기울기 평균 비용, 접선 기울기 한계 비용이 일치하면서 자 수평선을 보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답이 뭐였습니까? 이 경우는 AC와 MC가 같다. 수없이 강조했어요. 수없이. 특히 MC가 2니까 둘 다 얼마라고요? 2다.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예요. 자, 그러면 베르트랑 모형은 PMC로 이루죠. 자, P가 자 20 빼기 Q, MC 2입니다. 넘기면 Q는 18이죠. 그러면 18을 대입하면 P는 2 나오고요. 그 다음 이유는 TR에서 TC를 빼는데 TR은 P 곱하기 Q, TC는요 AC 곱하기 Q. 근데 P가 2, Q는 18. 자, AC도 얼마입니까? MC일 때 AC 같다고 그랬죠? 2. Q 얼마요? 18. 빼면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다음 두 기업이 완전히 담합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독점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독점은 MRMC로 풀면 되죠? 자, 절편은 같고 기울기도 배니까 20 빼기 Q, MC 2. 자, 넘겨서 18 나오는데 2 나누면 Q는 9 나오죠? 그래서 9를 대입하면 P는 11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유는요, TR 빼기 TC인데 P, 자, 11이고요. 여기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Q, 9입니다. AC 얼마요? 2. 그 다음에 Q, 네, Q, 9. 그래서 99를 18로 빼면 81이 될 테니 결국 두 기업이니까 반띵하면 이유는 각각 40.5가 될 겁니다. 그런데 꾸르노 모형으로 행동한다. 자, 꾸르노 모형은 일단 지금 분명히 MC가 2로 일정해서 같다고 전제를 둘 수 있죠 라고 한다면 PMC에서 풀어요. 그럼 20 빼기 Q, MC가 2니까 Q는 18이 나옵니다. 자, 우리 분명히 꾸르노는 완경의 3분의 2. 자, 18의 3분의 얼마입니까? 6이 12. 12죠? 그러면 1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P는 8이 나옵니다. 자, 이윤을 한번 따져보면 TR 빼기 TC인데 P 곱하기 Q 12와 8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총병 AC 곱하기 Q인데 AC는 아까 2였었죠? 그 다음에 Q는 얼마입니까? 1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96이 나오고요. 요거 24가 될 테니 빼면 얼마입니까? 72. 따라서 삼각형 반띵 36이에요. 그러니 각각 기업이니까요. 그러니 담합을 하게 되면서 독점이 되면 자, 꾸르노 모형보다 어떻습니까? 이윤이 커지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은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만이 틀려 정답이라고요? 3번. 사실 계산 문제와 말 문제가 섞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계산보다는 말 문제를 먼저 푸신 것이 훨씬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하여튼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많이 나왔죠. 또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 그렇겠죠. 자, 우리 아실 겁니다. 완경에서 장기균형
어떻습니까? LAC 최소점. 그럼 LAC 최소점이면 LAC를 미분해서 0 만들면 되거든요. 자, LAC 미분해서 0 만들어 봅시다. 자,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4. 미분하면요. Q. 이게 0 되려면 Q 얼마 나옵니까?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Q4를 자, 분명히 LAC 최소점에서 Q가 4 나올 때 요 Q4를 LAC에 대입해야 뭐가 나옵니까?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4, 4, 16, 20에서 빼면 4 나오고요. 요거 4, 4, 16 반띵 8이 되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12의 가격을 얻었어요. 이거를 어디에 대입합니까? 우하양 수요곡선에 대입하시면 되죠. 수요곡선에 대입하시면 수량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12 대입하면 1200 빼면 800. 왜 800 나왔어요? 자, 분명히 동일한 비용 구조 갖고 있으니까 결국 몇 개의 기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200개의 기업이 있어야 428, 800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기출도 이미 나왔던 문제고 쌤이 시험 직전에도 해드렸던 문제입니다. 확장 통화정책 전달 경로. 그러니까 통상 통화정책인데 확장이라고 줬어요. 자, 확장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불려서 결국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 떨어지면 외자가 유출되면서 환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순수출이 증가하니까 경상 개선됩니다. 이를 환율 경로라 한다. 맞습니다. 2번 신용 경로에 따르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가계는 예금을 늘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때문에 이 감소가 증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좋아지죠. 그래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 2번이 되고요. 자, 자산 가격 경로에 따르면 돈이 많으니까요. 자, 주식이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죠. 이를 이제 부의 효과에 따라서 결국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히 자산 가격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금리 경로에 따르면 돈 풀면 단기 금리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 은행 금리도 하락시키면 결국 소비 투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이것도 뭐 과거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죠. 계산만 정확히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소국이에요. 그 다음 국제가격 20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관세를 생산자 보호를 해서 주는데 자, 우리 10의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공급함수 딱 보시고요. 자, 제가 22개 그래프 원판에다가 하얀선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공급, 수요. 자, 그 다음에 뭐 계산 하나 많아 같겠지만 일치시키시면 수량 30에 가격은 35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국제 가격이 20인데요. 소국이니까 관세 부과해도 그대로 올라가죠. 30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만큼이 뭡니까? 다 아시는 관세 수입. 좌우가 뭐였습니까? 손실이었죠. 자, 이 경우는 포인트만 찍으면 돼요. 30을 공급에 대입하고요. 20을 공급에 대입합니다. 자, 30 공급에 대입하면 Q는 얼마입니까? 25. 자, 20을 공급에 대입하면 Q 얼마입니까? 15.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폭이죠. 자, 얼마가 변했습니까? 10만큼 변했습니다. 자, 여기가 단위당 관세가 10이니까 곱하면 100인데 삼각형이가 반띵이죠. 얼마 나옵니까? 50만큼의 손실이다. 자, 그 다음에 자, 30을 수요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30 수요 대입하시면 옮기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런데 2분의 1 Q가 될 테니 2 넘기면 4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0을 역시 수요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거 20 대입해 넘기면 30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Q니까 넘기면 60이 돼서 요 포인트 60이에요. 그래서 요 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20이 되고요. 여기 10이니까 곱하면 100인데 삼각형 반띵이니까 100이 되더라. 자, 그러면 50과 100을 더한 게 뭐예요?
후생 손실이죠. 그래서 손실은 150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수입은 단위당 관세에다가 수입량인데, 자, 분명히 이 수입량, 자, 수요는 40인데 공급을 25밖에 국내에서 못하니까 차인 15만큼을 수입해야 되죠. 그래서 10과 15 곱해서 얼마입니까? 150이 관세 수입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스탠다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괜찮은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의외로 복병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X 5단위와 Y 7단위를 소비해서 얻는 효용과 X 9단위와 Y 5단위를 소비해서 얻는 효용이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자, X를 4개를 모으면요, 추가하는 거 대신 Y는 몇 개 포기합니까? 2개를 포기해도 같다는 거죠. 같은 효용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4를 1 만들기 위해서 4로 나누게 되면 요거 4 나누면 뭡니까? 0.5죠. 그러니 이 말은 X 한 단위 얻기 위해서 Y는 0.5 단위만큼 줄어든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자, 그렇다면 단순 산수입니다만은 요 2를 3으로 바꾸면 얘는 뭡니까? 1.5가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거 더하기가 마이너스 나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요거 포기할 때 요거 얻어도 되는 뜻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즉 묻는 게 뭐였어요? X 6단위와 Y 8단위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에 대해서 묻는데, 자, 1, 2, 3 모두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X 9단위와 Y 5단위와 즉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된 것은 뭘 의미합니까? X는 3만큼 포기한 거죠. 3만큼 포기한 거죠. 그러면 Y는 얼마만큼 얻으면 되는 겁니까? 1.5. 그러면 6.5만 돼도 같은 효용인데 6.5를 뛰어넘고 있으니 이쪽이 훨씬 더 효용이 뭐한 겁니까? 큰 겁니다. 그럼 얘는 얘보다 뭐하다? 효용이 높다. 그죠? 자,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2번 답이다.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서 그래프 그려서 여기 볼록성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찍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리지널 풀이고요. 중요한 건 요 더하기가 여기를 마이너스 바뀌면 요거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2번이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갈까요? 솔로 모형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옳지 않은 것은 저축률을 높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속성장 요인입니까? 단순 솔로 모형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단박에 1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2번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전 균제보다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이 뭡니까? 감소하죠. 맞습니다. 자, 절대적 수렴은 왜 생겨요? 한계 생산을 한계 수확이 뭐하기 때문에? 체감하기 때문이죠. 정확히 맞고요. 쌤은 개인적으로 11번 문항의 문제의 4번 선지가 아주 좋은 선지고요. 우리 이제 공간번호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 선지예요. 저축률이 황금률 수준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저축률을 낮추게 되면, 자, 현 시점에서 저축률을 낮추면 대신 현재 소비 늘죠? 현재 소비 납니다. 자, 그러면 미래 소비는요? 그 저축률을 낮춰서 뭐로 가면? 황금률로 가게 되면 그때 미래 소비 때는 황금률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거니까 지금보다 커져야 돼요. 그래서 현재 소비든 미래 소비든 모두 뭡니까? 늘어나게 되죠. 굉장히 좋은 선지였어요. 그래서 정답과 관계없이 4번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가죠. 이 문제가 참 체계적이었던 이유가 총 수요 물었고 뒤에는 총 공급을 묻고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잘 냈던 문제 같습니다. 1번 참고로요, 2, 3, 4는 선지 조건의 시작이 주어진 물가냐 물가 하락이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곡선 자체 이동을 지금 묻는 거예요. 도출을 묻고 있죠.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통화량 늘어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투자 늘어서 소득이 늘면, 물가 떨어지고 소득 늘면 반비례 우하향의 총수요를 도출할 수 있죠.
정확히 맞습니다. 자,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경제를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우하양 총수요 곡선에서 분명히 물가가 주어진 상태라면 Y는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정부가 세금을 줄여서 소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소득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결국 곡선 자체가 무슨 이동을 해야 가능합니까? 우측 이동. 맞습니다. 3번 역시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국방비,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 테니까 그러려면 곡선 자체 우측 이동. 정확히 맞습니다. 2, 3 모두 맞고요. 자, 4번 우리 재밌는 것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환율의 하락이죠. 자, 환율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우리 실질환율 공식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반비례 관계인 국내 물가 뭡니까? 상승이라서 우리나라 제품 상대 가격이 뛰죠. 비싼데 순수출이 뭡니까? 감소하죠. 그렇다면 총수요는 좌측 이동이 될 겁니다. 자, 4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우리 이제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보시면 적응적 기대하. 자, 우리 적응적 기대 그러면 자, 우리 필립스 커브가 단기 어떻습니까? 우하형이죠. 장기 뭐였습니까? 수직입니다. 뭐 금방 답이 나오죠. 우하향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어떻습니까? 상충관계 반비례 정확히 기억 맞고요. 디귿을 먼저 보시면 장기는 수직이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네요. 자, 기억 디귿이 맞는데 니은은요? 다 볼 필요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응적 기대 때 필립스는 우하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정부 정책은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라는 말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우하향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가 돼서 올라가면 실업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 주는 겁니다. 주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의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우리 관세와 마찬가지로 빈출이었죠. 쌤이 22개 그래프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사실 20초 룰이었죠. 20초에 풀자. 자, 손실 어떻습니까? 자, 단위당 조세 얼마요? 단위당 보조금 얼마요? 100. 삼각형이니까 반띵 2분의 1. 자, 우리 거래량 변화분만 쓰면 됐었죠? 자, 최초 거래량 수요 공급 연립시킵니다. 자, 넘기면 7,000, 넘기면 20p, p는 350. 우리의 관심은 Q니까요. 아무데나 350을 대입하시게 되면 3,500이니까 1,500. 그래서 일단 1,500이 최초 거래량이 됩니다. 자, 보조금을 주면 거래가 늘 테니까 바뀐 곡선을 한번 보는데 생산자한테 주는 거니까 이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 대신에 뭘 씁니까? P 마이너. 자, 공급곡선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하방 이동하니까 다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0. 자, 마이너 플러스니까 플러스 1000. 계산은 마이너스 1000이죠? CP 그대로 있고요. 그럼 요거랑 안 움직인 수요와 다시 연립하면 되죠? 연립하면 넘기면 6000, 넘기면 20p. 그래서 P는 300이 나오고요. 요거 그 변동된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좋죠?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대입하면 3000이 나오고요. 5000에서 3000 빼면 2000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바뀐 거래량이 2000이 되죠. 그럼 빼면 500이 돼요. 자, 500과 100을 곱하면 5만인데 삼각형 반띵이냐? 25,000이 답이 되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20초예요. 쌤이랑 정말 이 패턴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5번 가죠. 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장군님 성함. 자, 분명히 제가 김유신 그랬습니다. 자, 김자 뺄게요. 자, 정보가 있는 쪽, 가진 쪽에선 뭐로 역선택을 합니까? 신호 발송. 그냥 기억 답이에요. 자, 니은.
자, 도덕적 해임 학교에서 뭘 쓸 수 있습니까? 균형보다 높게 주는 효율인 거 맞죠? 자, 리을의 요인 설계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인센티브도 역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었죠? 다 맞습니다. 3개 고르는 거니까 그냥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디귿은 우리 공간문헌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 역선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분리균형은 서로 다른 선호책을 갖는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선택을 한다? 왜 그럼 분리합니까? 즉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분리균형이었고요,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이 통합균형이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근데 안 봐도 기억, 니은, 리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사지니까 4개 다 들어있는 게 선지 없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 3번 되는 겁니다. 네, 됐고요. 자, 우리 이제 16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주의 포인트 잘 해드렸어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어떻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이자율이 하락하죠. 틀렸습니다.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대출이 줄기 때문에 통화량 감소하고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죠. 자, 지급준비율을 떨어뜨리면 통화승수 커지면서 통화량 증가하죠. 돈이 많이 풀리면 이자를 하락. 똘똘이 3번이 정답. 자, 우리 4번에서 국공채 매입이나 재할인율 인상의 경우는 자, 우리 본원 통화를 변동시키지만 지급준비율 인하는 승수 쪽 영향이라 수없이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국공채 사면서 돈 푸니까 본원 통화 증가하고요. 자,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중앙은행이 일반은행 돈을 많이 못 빌려주니까 본원 통화 줄어요. 다 본원 통화입니다. 근데 지급준비율은 분명히 통화 승수니까 잘못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번 갈까요? 자, 앞쪽에 총수요라면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총공급이 나왔는데 단기 AS 우상향 요인을 묻고 있죠? 수없이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세고전의 견해에 따르면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 깜짝쇼, 정보 불안정성이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자, 새 케인즈 계열은 뭐로 잡습니까? 경직성으로 잡죠? 경직성. 리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직성.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만이 맞기 때문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4개가 없으니까 디귿은 볼 것도 없어요, 사실.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연 실업률, 잠재 GDP와 실업률이에요. 그럼 얘가 줄었다는 것은 잠재 GDP가 늘므로써 오히려 총 공급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는 겁니다. 이건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이지 우상향의 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18번 가자고요. 자, 많이 준비하고 이제는 요소 시작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네요. 자, 먼저 2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생산물이 완경인데 노동시간 뭐다? 수요독점이다. 자, 우리 이윤국대화 조건 색깔로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뭐요? MRPL과 MFCL이 뭐다? 같아야 되죠? 근데 생산물이 완경이면 VMPL과 MRPL이 같고요. 요소까지 완경이면 어떻습니까? W와 뭐 해야 됩니까? W와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요소가 수요 독점이면 W보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MFCL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윗 조건은 뭐예요? 생산물은 완전 경쟁. 근데 요소가 뭐일 때입니까? 수요 독점일 때 이윤극대화 조건이죠. 그럼 뭐로 풀면 되겠습니까? VMPL과 자, MFCL을 일치시켜서 풀자. 자, VMPL은 P 곱하기 MPL이죠. 자, P가 얼마 주어졌습니까? 3000이 주어졌어요. MPL은요, 여기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하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5 나옵니다. 그래서 3000에 5. 자, 우리 MFCL 구하실 때 정말 조심할 것은 많이 얘기했어요. W를 바꾼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거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W로 바꾸면 넘기고 넘겨서 10 나누면 마이너스 1000 더하기 0.11이 되죠. 그럼 절편은 마이너스 1000으로 갔고요. 기울기만 2배가 MFCL이죠.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요거 15,000에 넘겨 16,000이죠. 그래서 0.2는 5분의 1이니까 5배 하면 얼마 나옵니까? 8만이 나옵니다. 8만. 자, 그런데
또 뭘 물었습니까?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 그러니까 분명히 생산물도 완전 경쟁이고, 자, 요소까지 뭐라는 겁니까? 완전 경쟁인 경우죠. 이거는 동일하고 얘까지 같아지는 거죠. 이럴 땐 뭐로 풀었습니까? VMPL과 누가 같으면 돼요? W 같으면 된다. 자, VMPL은 W 풀면 되죠? V는 3000, MP는 아까 5였고요. W는요? 여기 있네. 10 더하기 만. 자, 우리 조심할 거 참. 여기 W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만 마이너스 전, 그 다음에 0.1L 되죠? 자, 이거 15,000에 넘기면 16,000. 10분의 1을 10배 하면 16만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이 문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였었죠.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기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데 만기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가령 내년에 원금과 이자 받을 수 있다. 그 채권 수는 늘 테니 채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 통상 만기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라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 이 쌤이 만들어준 공식에서 시장이자율을 수익률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걸 일정할 때 예와 예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정확하게 반대 방향 맞습니다. 자, 3번, 4번은 묶어보시죠. 자, 3번, 4번을 묶어보시면 가격 변동폭을 물었어요. 자, 우리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죠. 가격 위험, 다른 말로 가격 변동폭은, 자, 장기채가 커요? 단기채가 커요? 장기채가 크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앞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돈을 좀 빌려. 야, 10,000원 좀 빌려줘. 언제 갚으십니까? 내일. 한번 믿을만하죠. 한데 1년 뒤? 아니야, 10년 뒤. 아니, 10년 뒤에 빌려가면서 채권 써준다? 그건 의미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그 변동 위험은 장기채가 커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느 경우가 됐던 가격 변동폭은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크기 때문에 3번은 맞는데 4번은 장기채보다 단기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자, 보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만나면서 쌤이 정말 많이 해줬구나.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이 3번 선지는 정말 시험 전에도 말씀을 했던 아주 좋은 선지가 됩니다. 자, 저도 이제 20번 문항 정도가 우선은 이제 변별력을 나왔던 문제죠. 두 정상제 XY만을 소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선형이네요. 그래, 완전 대체 관계니까 1번은 맞습니다. 자, YJ 가격은 4, 소득을 M이라고 하자. 자, 일단 여러분들 선형은 코너에라고 그래서 하나만 소비하게 될 텐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YJ 가격 4인데요. 자, XJ 가격이 3보다 작다. 가령 2라고 전제한다면 PY분의 PX가 예산성 기울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분의 1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는요. 요거 막대기 칠하면 무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얼마입니까? 4분의 3이 나와서 얘보다 어때요? 커요. 크다 무슨 축이 되는 겁니까? X축. 오로지 누구만 소비합니까? X만. 우리 예산선은 PXX, PYY가 M이 될 텐데 PYY가 없으니까 요거에서 X 수요함수를 구할 수 있죠? 넘기면 PX분의 M.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정확히 맞고요. 자,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완전 대체인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구간이 존재한다. 뭔 소린지 1도 모른다 하셨을 겁니다. 자, 쌤의 킬러 특강 기본서 6장 심화정리 3번에 나와 있죠? 두제화가 완전 대체제일 때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뭘 하냐면 설명을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고 결론만 기억하자. 세 가지 형태 가능하다고 그랬죠? 수직, 수평, 직각삼곡선. 수평이라면 무한대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중시켰던 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1, 2, 3이 맞는데 뭐로 4번을 풀어?
그냥 4번이 틀린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죠. 선생님이 다 해줬습니다. 시험 직전에도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쫙 보자 그랬죠? 막판 킬러 특강 상당히 좋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끝. 자, 이제 그러면 답이 4번이 옳지 않은 것인데 왜 옳지 않은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격 소비 곡선과 엥겔 곡선의 기울기가 과연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 우리 가격 소비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y고요. 여기 x가 있습니다. 자, px가 3보다 작다는 전제, 가령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선 기울기 py px가 4분의 2죠? 2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 2분의 1.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무차별의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나올 테니 누구만 구입합니까? x만 구입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득을 제가 m이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x만 구입하는데 x의 값이 2니까 몇 개입니까? 5죠? 이게 5야. 자, 그런데 가격 소비 곡선은 가격이 변했을 때니까 x제 가격을 1로 다운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전히 3보다 작게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산선 기울기 어떻습니까? py분의 px가 4분의 1로 다운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분의 1인데 무차별의 접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니까 여전히 어디서 구입합니까? x만 구입하게 됩니다. 자, 소득은 그대로 10이라고 했을 때 x 10개죠? 이 조합을 연결한 게 뭡니까? 가격 소비 곡선이에요. 가격 소비 곡선. 자, 이제 우리 소득 소비 곡선과 엥겔 곡선을 모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가정은 x를 2라고 하고요. 소득은 10이라고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x가 2억이니까 예산선 기울기 py px가 4분의 2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고요. 자, 소득이 10이라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x는 5가 됩니다. 자, 분명히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 더 크기 때문에 누구만 구입합니까? x만 구입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소득 소비 곡선은 소득을 늘렸을 때 변화시킬 때 얘기니까 가격 그대로 두고 소득만 20으로 늘었다 전제합시다. 자, 여전히 예산선 기울기는 2분의 1로 동일해요. 이렇게 평행이동이죠. 자, 여전히 무차별의 접선의 기울기 커요. 여기서 뭘 보입니까? 소비자 균형이. 자, 그러면 소득을 20으로 늘리게 되면 x 구입량은 10이 됩니다. 자, 요 균형점을 연결한 게 뭐였습니까? 소득 소비 곡선이에요. 근데 묻는 게 소득 소비입니까? 엥겔입니까? 엥겔이죠. 엥겔도 할게요. 자, 엥겔 곡선은 소득과 x제 수량과의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자, 처음에 10일 때 얼마였습니까? 여기 5였죠. 자, 20으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럴 때 얼마입니까? 10. 이걸 이은 게 뭡니까? 이게 엥겔 곡선이잖아요. 우상향이에요. 수평이에요. 기울기 달라요. 그래서 뭐다? 틀렸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이미 3번에서 게임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번 맞고 4번 틀렸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자, 21번 가겠습니다. 쌤이 이번 23 국가직에서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21번입니다. 다 다뤘고요.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롤스식 사회우생함수, 그 다음에 공리주의식 사회후생함수. 자, 잘 들으세요. 자, 롤스식은 우리 어떻습니까? 어떨 때 사회우생함수가 극대화되느냐? 자, 효용이 뭐 할 때요?
같을 때였어요. 그런데 공리주의는 한계용이 일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쪽에 올빵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무리함수니까 한계용이 체감할 때는 한계 효용이 같을 때 후생 극대화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롤스식 사회 후생함수는요, 분명히 레온티어 평이니까 모두 뭐합니까? 같게 구하면 되고요. 공리주의는 사회 후생함수를 더해서 크게 만들면 되죠. 분명히 요 조건인데 뭘 물었습니까? 사회 후생함수 극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분명히 W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먼저 롤스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UA와 UAB가 같은 조건입니다. X 총량이 15니까 A와 B한테 줄 목을 합하면 XA 더하기 XB가 15가 됩니다. 그 다음 분명히 조건이 UA, UB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UA는 루트 XA, UB는 2 루트 XB, 이걸 같게 만들면 되죠. 양변 제곱하면 XA, 4XB. 그럼 XA 자리에 4XB를 넣으면 도합 5XB는 15가 됩니다. XB는 3이 나오죠. 따라서 XA는 12가 됩니다. 중요한 건 같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UA가 루트 XA이고 UB는 2 루트 XB로 주어졌으니 이게 같으면 되거든요. XA가 3이에요. 3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XB가 3이에요. XB가 3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A는 12. 이거 이제 12가 들어갑니다. 이거 2 루트 3. 얘도 얼마입니까? 2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으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롤스는 2 루트 3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공리주의는 어떻습니까? 한계용이 같아야 돼요. 한계용 미분해야 되죠. 무리함수 미분 2 루트 x의 2분의 1. 얘는요 2 루트 x b분의 1인데 2가 있으니까 소거하면 루트 x b분의 1. 양변 제곱해서 크로스해서 곱하게 되면 요거 올라가서 xb, 올라가서 4xa가 되죠. 이번엔 xb를 4xa로 바꾸는 거니까 요게 4xa라고 한다면 요거요 다 더하면 5xa가 됩니다. 이번에는 xa가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그래서 xb가 12가 돼요. 분명히 공리주의는 더해서 사회에서는 극대화합니다. 루트 xa와 2 루트 xb가 더해서 극대화합니다. xa 얼마 나왔습니까? 3이 나왔습니다. xb 12가 나왔습니다. 12는 2 루트 3이니까 곱하면 4 루트 3이죠. 요거 루트 3이 있을 테니 더하면 얼마입니까? 5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5 루트 3이 되면 극대화다. 그죠?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요. 사실 다 나왔던 문제고 제가 학원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 유사 문제 엄청나게 많이 출제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XA와 XB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된 사회후생 자체를 묻기 때문에 최종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만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우리 22번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막판에 몰리면 당황할 수도 있었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보시면요. 피셔 방정식 성립한다. 실질의 기대 인플레 더하면 명목이죠. 실질은 3으로 주어졌어요. 됐습니다. 그럼 기대는요? 기대는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 같다? 얼마입니까? 1%. 그럼 더하면 4%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실질 화폐 수요, 실질 화폐 공급을 일치시켜 봅시다. 0.6i 빼기 100i인데 실질 화폐 공급은 P분의 MS죠. 그런데 Y가 이미 1000으로 주어졌으니 1000 대입하고요. MS 공급은 분명히 100으로 줬어요. P분의 100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I 명목을 4로 구했으니까 대입하시면 600 빼기 얼마입니까? 400. 그럼 200이 나와요. 이게 200이 되는데 P분의 100에서 일치하려면
P를 0.5 잡으면 되죠. 그래서 물가는 0.5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뭘 구하면, 이미 그러고 명목이자 4 구했으니까 정답은 깔끔하게 몇 번입니까? 2번. 근데 사실 쌤이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하죠. 우리 객관식에서 수학 문제가 나오면 역대입도 한번 해봐라. 자, 여러분들 이거 요 식을 염두에 두시면, 자, y가 1000이었어요. 막바로 얼마 나옵니까? 600이 나오고요. 100i가 돼요. 이거는 실질 화폐 공급 P분의 MS인데 MS가 100으로 줬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합니까? 한번 역대입 한번 해보자고요. 자, P가 0.5라면 이거 200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 돼야 됩니까? 4가 나와야 되죠. 만약에 1이라면요. 이게 1이라면요. 이거 5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같아지죠. 5가 없잖아. 1대 5가 없잖아.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대입도 중요한 무기일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3번을 보시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게 뭐냐? 우리 공간번호에서도 유사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참고로 23번은요. 5급 기출문제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재량과 뭘 묻고 있습니까? 춘칙. 5급 수준이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 우리 7급이.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자, 재량을 한다면, 준칙을 한다면. 자, 묻겠습니다. 재량은 자기 마음대로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인데, 자, 극대화가 아니라 그럼 극소화입니까? 후생은 극대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재량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 후생을 어떻게 만들자는 겁니까? 극대화 만들자는 겁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 극값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미분에서 뭘 만들어요? 0을 만들면 돼요. 유사 문제가 뭐였습니까? 손실함수를 주면서 극소화를 물었잖아요. 미분에서 0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정말 조심하실 것은 앞에도 그랬지만, 자, 인플레이션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값 자체를 물었습니까? 사회 후생함수 W를 물었다는 것이 아주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량이다. 그러니 뭐 하자? 주어진 것처럼 후생 극대화 차원에서 풀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극소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후생 극대화니까. 극대화는 미분에서 0을 만든다. 그때 파이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었습니까? 사회 후생함수. 이게 1차 과제가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 루카스 총 공급 곡선에서 어떤 추가 조건이 있냐면 예상 인플레가 0이래요. 파이 2가 0이랍니다. 따라서 요게 없어지게 되죠. 그럼 뭐가 남아요? y는 y 스타 감마 그리고 뭐요? 파이가 남습니다. 자, 요거를 사회 후생함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y 자리에 요걸 대입하면요, y 스타 더하기 감마 파이. 자, 이건 0이니까 의미 없죠? 자, 빼기 얼마입니까? y 스타 빼기 4분의 1 알파. 자, 파이 빼기 파이 t. 파이 t가 뭐라 줬습니까? 목표. 근데 이것도 0이래요. 없어지네.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요거 소거되고 감마 파이. 요거는요, 여기 없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파이 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W는 자, 감마 파이 빼기 4분의 1 알파 파이 제곱으로 파이 함수로 간략화됐습니다. 자, 그 값은 미분하죠. 뭐로요? 변수인 파이로. 그래서 뭐 만들어요? 0을 만들자. 자, 얼마 나옵니까? 요거 감마. 여기는요, 나오면 2분의 1 알파 파이가 0 되는데 결국 이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선 파이가 변수니까 파이를 구해보면요, 2 넘기면 2 감마 요걸 뭐로 나눠요? 알파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파이가 알파분의 2 감마가 돼요. 묻는 게 파이가 아니라 사회고생함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파이 값을, 이렇게 구한 파이 값을 다시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후생함수 자체에 대입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함수 이렇게 구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구했죠? 여기.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여기다 구해놨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자고요. 대입하면 요 파이가 뭡니까? 알파분의 2감마 빼기 4분의 알파인데 파이가 알파분의 2감마 제곱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되는 거예요? 감마 제곱분의 알파 제곱분의 4 감마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거 하나 없어지고요. 요거 없어지면 알파분의 감마 제곱만 남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알파분의 감마 제곱이다. 여기는요. 알파분의 2 감마 제곱이죠. 그러면 2 감마 제곱에서 그냥 감마 제곱 빼면 알파분의 감마 제곱이죠. 그래서 재량으로 구한다면 사후의 우상함수는 뭐다? 알파분의 감마 제곱이 된다. 공감 모노 좋습니다, 여러분들. 유사 문제 많았어요. 자, 이제 그다음 준칙주의다. 준칙은 제가 그랬죠. 행정법의 기속행위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뭐냐? 파이와 파이를 뭐하자? 일치시켜 가자. 근데 파이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이가 얼마나 뜻입니까?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 구한 거에다가 파이 0을 대입하면 더블 얼마나 나옵니까? 그냥 0이 나와요. 그래서 몇 번 답이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5급에도 있는 거의 패턴 자체가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두 문제 남았네요. 24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쌤 24번 보면서 너무 반가웠고 놀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 직전에 바로 해줬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미기출된 문제를 막판에 해줘야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췄죠. 정확히 나왔어요. 뭐 그냥 풀었습니다. 자, 자본절약이니까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기술진보는 같은 양을 생산해도 비용이 절감되는 거니까 평균 비용 다운. 맞습니다. 자, 기술진보는 동일한 양을 생산한 등량곡선이 뭡니까? 원점으로 하는 경우였죠? 맞습니다. 자, 중립적일 때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동일 비율로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바로 그냥 3번인데 리을이 틀렸음을 바로 직관해야 되죠? 노동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노동을 줄이고 자본도 줄이더라도 노동 절약이니까 노동을 많이 줄이고요. 자본은 덜 줄이면 이게 뭐였습니까? 노동 절약. 다른 말로 자본 집약이라고 했었죠. 근데 벌써 노동 투입을 늘리고 이거 틀린 거예요. 바로 리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5번. 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주의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거 쉬운 문제인데 실수를 낳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발문 다 읽어보셨겠지만, 자, 분명히 어떻습니까? 교육 D, 갑국의 노동자고요. 을국의 누굽니까? 자본가입니다. 자, 쌤의 작전 풍자보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자, 분명히 자유무역을 하면 풍부한 쪽 요소 제공자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국은 지금 뭡니까? 갑국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노동풍국이에요. 자, 그리고 X는 자본집약, Y가 노동집약입니다. 어쨌든 갑국은 노동풍부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자보이 작전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풍부한 쪽 요소 제공자 누굽니까? 노동자 실질임금은 증가한다. 자, 우리 을국입니다. 을국은 누굴 물었습니까? 자본가. 근데 을국은 누구 풍부국입니까? 자본풍부국. 그러니까 자본을 제공한 자본가 실질 임대료 소득이 뭡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3 국가직은 마무리가 됐고요. 꼭 한 가지 마지막 팁으로 말씀드리면 첫 해와 두 번째까지는 그런 룰이 잘 안 보였는데 우리 세 번째에서 룰이 좀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과거 20문항 출제할 때는요. 20문항 중에 10번과 내지 20번 정도의 킬러 문항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확신 얻은 것은 뒤쪽에 갈수록 21에서 마지막까지 출제자가 어느 정도의 킬러 문항을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반드시 합격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